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동안 쭉 해왔던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내용과는 좀 다른, 그동안에 어떤, 지금 제가 진행해왔던 내용을 뒤집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쭉, 이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로 삼아왔던 것은, 주식시장의 기술적 분석입니다. 그럼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쭉 강좌를 해온 것은 뭐냐면, 이 방송을 보신 분의 기대는 제 친구가 매주 1시간씩 저렇게 쭉 1년 이상 강의를 해오고 있으니까 저 강의를 매일 듣고 공부를 해서 익히면 내가 주식 투자를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의 주식을 혹은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즉, 이 분석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현상을 해체해서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자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예측이냐, 아니면 현재 지금 주어져 있는 이것,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를 알자는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 있는 이 분석이란 말은 현재 상태에 놓여 있는 주가 이 자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까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장난이 성립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주식 주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소위 말하는 고수들은 혹은 시장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은 주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환상들, 이것이 항상 모든 사람들이 소위 이런 증권방송 혹은 주식에 관련된 책, 그 외 각종의 이론 혹은 대박을 찾는 황금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수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방송을 보고 또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귀담아 들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측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난 주식시장이 1800년대 후반부터 약 200년간 자본주의 시장에서 열려왔는데, 송구스럽게도 지난 200년간의 역사 속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든 자기 돈으로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었다는 스토리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끔 우리가 피터 린치와 같은 사람들 혹은 그 외 몇 명의 어떤 펀드 운용자들이 현재까지 큰 수익을 올린 사람이 수십 배의 수익을 낸 사람이 있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이 사람들 역시 자기 개인의 투자라기보다는 자기가 운영하는 기금이나 펀드의 역할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난 200년간 주식 투자로서 돈을 벌었다, 주식 투자로서 부자 되었다, 혹은 한국 같으면 주식 투자로서 재벌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주식 투자는 이치상으로 만약에 주가를 한 50번 내지 30번만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만 배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죠. 2배, 2배가 4배, 4배가 8배 가면 우리가 신문지를 30번만 접어도 그 길이가 달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복리라는 것이 무서운데, 주가가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 과거 미국 시장에서도 이 주식 시장을 예측해 보겠다는 천재들이 등장해서, 심지어는 나사의 과학자들이 나와서 주식을 예측해 보고자 그 많은 천재들이 모여서 로켓 사이언티스트, 즉 로켓 과학자들까지 나와서 각종 어려운 수학 이론과 함수 이론을 대입해서 주식 분석을 시도하고 이론을 만들었지만 깨졌다는 점. 케인즈를 비롯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마저도 주식 투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세계적인 명사들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모든 천재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예측할 수 있다, 내가 가르치는 이론을 들으면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쓴 책을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횡행하고 떠돌아다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단언하건대 주식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지구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질서란 것은 이것이 랜덤하게, 우리가 보통 랜덤워크 이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주가는 예측할 수 없이 멋대로 움직인다. 혹은 뭐 지표 이름으로 사용되는 스토캐스틱, 엄밀하게 방황이라는 의미죠. 이런 스토캐스틱이든 랜덤워크이든 이러한 어떤 이론들, 이것이 왜 방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가? 주가는 예측할 수 없고 시장의 방향성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죠. 만약에 시장의 방향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예측되어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은 현재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치열한 전쟁이 필요 없고,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진 시장이라는 것은 현재의 모습과 다른데,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은 전원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서로 부딪히고 튀겨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만나는 접점들, 이러한 것이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가격 결정 논리 자체가 주식을 떠나서 근본 우리 경제체제 속에서 가격 결정론, 이 모든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시장은 아직도 예측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논쟁을 가지고 아직도 나를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논쟁 정도도 아니라 왜 모두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 의문부터 풀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동굴의 비유라는 비유를 했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는 뭐냐면, 이런 어떤 뭐 바위 섬에 이제 동굴이 이렇게 있고 밖에 이제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동굴은 이렇게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 동굴은 끝은 벽으로 가려져 있죠. 이 동굴의 끝부분에 통로 속에 죄수들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죄수가 5명이 이렇게 있다 치고, 이 5명의 죄수들은 동굴의 벽면을 향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굴의 바깥쪽에는 이렇게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을 향해서는 태양의 빛이 비치니까 이 벽면을 향하고 팔다리를 묶고 평생을 벽면만 봐온 죄수들은 세상이 자기들, 햇빛이 들어와서 자기들을 관통해서 생긴 이 그림자가 세상인 것으로, 이 그림자가 우주인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죠. 즉, 실제의 모습이 아닌 이 우상화된 모습, 이 비추어진 모습이 실제의 모습일 거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본 게 이게 다니까.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의 죄수가 우연찮게 신발에 발에 묶여 있는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사람도 있고 화창한 들판도 있고 해도 뜨고 달도 지고 별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차,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것은 거짓이구나. 빨리 돌아가서 내 동료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이 거짓이다, 이것을 알려주자 해서 돌아가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에게 세상은 여기 비추어지는 그림자가 아니고 정말 세상은 이 밖에 해가 뜨고 달이 지고 동물과 사람과 식물이 어울려 사는 아름다운 곳이다 알려주지만,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이 이것을 믿는 방법은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자기도 밖에 나와서 세상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세상을 알려주기에 앞서서 이 사람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려주려면 쇠사슬을 끊고 뒤에서 실제로 구경해 주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죠. 플라톤은 이러한 사실을 동굴의 비유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이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도 우상이라고 믿어왔던 어떠한 모든 것들에 가려질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어떠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관념을 깨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감히 단언하는데 여러분이 주가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믿는 이 사실이 바로 우상이고, 여러분은 동굴여고로 비치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이것이 세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제 방송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보셨다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많이 보셨다는 분도 많으시고, 꽤 많은 분이 보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감히 외라면 되지만 단언컨대 1년 전에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하시던 그분의 투자 성과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강좌를 한 번도 빠지 않고 보시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완전하게 이해하신 분이 투자하시는 성과나 저는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어떤 한 분이 1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껏 제 이야기만 듣고 제 방송에서 하라는 대로 주식 투자의 기쁨만 배운 다음에 오늘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고, 하나 다른 것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좀 많이 아는 것처럼 비춰지는 재주만 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대박의 황금률이고 주식 투자의 왕도고, 이것이 바로 비법의 허상입니다. 제가 못난 사람이라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이 다 소용없다라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 당신이 지금 이렇게 전혀 이러한 기법들이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억울하게 내가 이 방송을 보게끔 만들었냐라고 저한테 도로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물어내라. 내 귀중한 1년간의 주말의 시간들을 물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난 1년간 쭉 끌어와도 자, 결과를 두고 보세요.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년, 앞으로 10년을 더 한다 하더라도 이 결과가 달라질 게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지 않다면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하면은 직접 주식시장에서 처절하게 깨지고 거의 저선 구경을 하고 와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저 친구 말이 맞아라고 무릎을 치시면 굳이 저승까지 갔다 오지 않더라도 저승은 저렇게 생긴 것이니까 저쪽으로 가면 안 되라는 확신을 가지지만, 이 말을 믿지 않으시면 직접 저승을 가서 거기서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되돌아와야 저승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즉, 투자로서 그 사실을 체득하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난 1년간 제가 이만큼 우리가 주식시장이 한국, 미국, 일본을 통틀어서 제가 깊이 있게 다 소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에 있는 주식 투자 이론을 거의 대부분을 소개드렸는데, 그것을 다 익히고 난 다음에도 1년 전이나 지금이나 투자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스스로. 만약에 그것을 못 느낀다면 아직까지 꿈속을 헤매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냐? 주식 투자는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없다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전부 쓸모가 없고 전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식 투자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마지막 질문입니다. 결론은 주식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단언컨대 주식 투자는 개인 투자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큰 손실이 없었던 분들은 앞으로라도 주식 투자를, 다른 사람이 주식 투자로 떼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10분의 1로 폭락해서 주권 한 장이 담배 한 가치 가격밖에 하지 않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회생을 논해야 될 단계에 가 있지 않은 분이라면 하면 안 됩니다. 주식 투자는. 그것이 바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인데, 그렇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제는 내가 이것 외에 주식 투자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제가 대박을 찾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대박을 찾는 방법은 없고, 주식시장의 비법과 왕도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먼저 드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주식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식은 아주 주식은 무서운 적입니다. 이 적은 내게 대해서 소상히 알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속을 훤히 꿰뚫어보는 천리안과 같은 무서운 적입니다. 이 주식, 주가, 시장, 이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내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 시장을 상대로 나는 이길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적입니다. 나는 이 시장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생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허점을 노리는 대응의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죠. 그 대응의 방법은 어떻게 찾느냐 하면, 최소한 이놈이 무엇인지, 이 시장이 왜 무서운지, 이 무서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주식시장은 제가 단언컨대 천하의 고수든 여러분이든, 오늘 주식을 처음 투자하는 분이든 10년을 넘게 하고 방송을 1년 넘게 진행하는 저 같은 사람이든, 제가 주식을 내일의 시장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50% 반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전에 모 인터넷 사이트에 주식의 주가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확률은 반반이다. 어느 누구도 50% 이상의 확률을 가질 수가 없다. 다만 대응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신랄하게 비난하는, 사실은 제게 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몇 분이 있긴 한데, 신랄하게 반박을 하셨어요. 무슨 정말 헛소리냐. 그런데 제게 내일의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를 아는 것은 확률이 반반이다라고 말하는 제 말에 아직까지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분 주식 투자는 큰일 납니다. 최소한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있는 확률은 그것이 신이 아닌 이상 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도 차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분이 이제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해도 된다는 면허증을 가진 분입니다. 이 말을 최소한 이해를 해야 최소한 주식 투자 시장에 계좌를 트고 최소한 거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분이에요. 시장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50%라는 걸 전제를 하죠. 우리는 시장은 50%밖에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 50%의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슬프게도 확률론으로는 50%지만 주식시장은 우리는 약 40%에서 49%의 승률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절단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래를 하는 주식에 관련된 어떤 작은 대금들이 서로 주고받아서 이기는 사람에게 주고 지는 사람에게 주고 한 사람에게 몰아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세금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뜯겨져 나가기 때문에 한번 거래 때마다 결국은 실제 주식투자에서 승률이 50%에서 이러한 어떤 경비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49% 이하의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투자는 100번 하면 또 50번을 하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확률론으로 놓고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주식투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혹은 제가 형사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범인을 쫓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떤 건물의 지하실에 도둑이 5명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입구를 저 혼자서 지키면서 지원병을 요청을 했어요. 지원병이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도둑들이 경찰에 왔다는 걸 눈치를 챘습니다. 도둑들이 달아나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이 형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5명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중에 일단은 두목을 잡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목을 잡으려고 형사는 하나라도 잡으려고 기다립니다. 그게 여러분이고 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도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두목이 이 5명 중에서 제일 키가 크다. 오직 이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명씩 도망을 나올 때 첫 번째 튀어나온 도둑놈이 키가 이만합니다. 그러면 이놈이 두목이구나 하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키가 도망 나올 수도 있죠. 또 첫 번째 도망 나온 친구가 작아서 이것은 두목이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이럴 때 가장 확률 높은 게임은 뭐냐면 첫 번째 달아나는 도둑놈은 키가 크든 작든 도망가기 내버려 두고 두 번째 도망가는 도둑놈도 키가 크든 작든 내버려 두고 세 번째부터 도망가는 도둑놈이 앞에 1번과 2번보다 키가 크면 무조건 두목이라고 생각하고 3번이 1, 2번보다 키가 적으면 다음번에 네 번째 도망 나오는 4번이 키가 크면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1번, 2번을 흘려보낸 다음에 3번, 4번, 5번 중에서 1번, 2번은 보다 더 키가 큰 녀석이 나오면 잡았을 때 실제로 그 녀석이 두목일 확률이 60%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것을 주식시장에 대입해 보면 기본적 분석가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약 173cm다. 그렇다면 5명이 모여 있을 때 확률상 5명이 모여 있을 때 173cm 이상이 2명, 173cm 이하가 2명일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두목은 173cm를 넘는다. 그래서 1번이든 2번이든 173cm를 넘는 사람을 잡는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분석처럼 보이지만 이 모집단이 150cm짜리 집단일 수도 있고 160cm짜리 집단일 수도 있고 이 전체의 시장이 이 전체 집단이 무엇인지 속성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분석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절대로 도둑을 잡을 수 있는 두목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1번, 2번을 내보내고 비교해서 더 키 큰 녀석을 도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을 때 가장 높은 확률, 60%의 확률로 두목을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예측이라는 것이 정말 50%밖에 의미가 없다면 앞서 제가 도둑의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높은 확률로 상대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밖에는 주식시장에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 지난 10년간의 차트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 그 국년마다 기술적인 분석, 펀더멘탈론적 이야기, 경기순환 논리, 뭐랄까 구미호, 다우 이론, 엘리어트 파동, 개인의 각도, 수많은 이론으로 과거의 그래프를 충분히 그럴듯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과거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든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하니까 제가 1년 동안 강좌를 드렸던 그 중에
아무거나 들이대도 지난 10년간의 주가에 대한 설명, 즉 분석, 과거에 대한 분석, 10년간의 리포트는 누구든 멋지게 파동론의 관점에서, 각도론의 관점에서, 경기순환론의 관점에서, 혹은 추세론의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냉정하게는 슬픈 이야기지만 이 지난 10년간의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역사, 지난 200년간의 세계 시장의 역사는 우리 일상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확률론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움직임의 추세는 여러분이 집에서 동전을 던지면서 100번, 200번 던지면서 동전이 앞면이면 영어로 자꾸 앞면이면 위로 그리고 뒷면이면 아래로, 뒷면 위로 이렇게 그려도 이것과 같은 확률론적 결과. 심지어는 내가 동네 조기축구회에서 축구 승리하면 위로, 패배하면 밑으로 그려도 역시 이러한 차트 확률로. 혹은 내가 길거리 가다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으로 따지는 확률로 따져도 이러한 추세가 나타나고 파동이 나타나고 모든 그래프 완벽하게 설명이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확률론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할 수가 있죠.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추세 돌파가 있고 파동이 있고 저점 고점이 높아진다 낮아진다가 있고 삼각 수렴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 지난 주식시장의 역사는 확률론적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말 확률로 50대 50에 밖에 되지 않고 지난 세상의 움직임이 전부 그랬던 이치와 이론으로 설명을 해왔지만, 그것은 동전을 던지든 남녀 판별을 하든 내가 어떤 알 수 없는 불가측성의 게임을 했을 때, 이 A 아니면 B의 게임을 했을 때 생기는 파동과 추세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의 움직인 것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무한 데서 지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는가. 그랬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유일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정말 이 확률론적 범주가 사실이라면,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수익을 주식 투자에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골의 제 기술적 분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0대 50에서 투자를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 예를 들면 1%든 2%든 저 1%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정권 거래세 수수료를 떼야 됩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내가 한번 맞춰서 수익을 냈고 운이 좋아서 또 맞췄다 하더라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결국은 다시 이 평균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처음에 동전을 걸었는데 틀렸다 해도 결국 자꾸 하다 보면 또 이 평균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확률론적 퇴보라 그럽니다. 이 확률론적 퇴보 현상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겪어야 되죠. 그래서 운이 좋아서 첫 번째 동전을 던졌는데 던지기 전에 나는 앞면에 걸었을 때 걸었다. 또 앞면에 걸었다. 그 다음에 앞면에 걸었다. 근데 이번에는 뒷면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진 100원을 가지고 10원 해서 10번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훌륭하냐?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왔을 때 이미 이것이 50번, 100번의 게임을 행하면 여기서 떼는 1%의 수수료 때문에 100번째 게임에서는 제로원이 되는 거죠. 계속했을 때는 주식 투자가 만약에 50대 50대의 확률이 맞다면 여러분이 제 말에 50대 50의 확률입니다. 내일의 주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50대 50입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주식 투자를 하면 할수록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의 재산은 반드시 0을 향해 달립니다. 그 중간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수익이 났을 때도 있고 떨어졌을 때도 있고 처음부터 손실을 봤다가 수익이 났다가 떨어질 때도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든 간에 결국 마지막에 수렴하는 것은 영원을 향해서 소위 말하는 깡통을 향해 달리는 거죠. 이럴 때 주식 투자는 그러면 이러한 논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냐. 우리가 흔히 유유자금 하지만 정말 없어도 되는 돈, 내가 먹고 살고 미래를 준비하고 내가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 자식에게 물려줄 것까지 생각하고 그래도 남는 돈 중에 이 돈이 있어서 나는 신경 찔러 죽겠다 이런 돈, 그냥 이 돈은 유유자금 정도가 아니고 나는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기분 나쁘다, 정말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
이런 정도의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생기는 걸 모아서 어느 시점에 딱 한 번 정말 가진 돈 전액을 콜이면 콜, 풋이면 풋, 선물 매수면 매수, 매도면 매도, 삼성전자 한 종목에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는 겁니다. 딱 몰빵을 해서 이것이 수익이 일주일 안에 예를 들어서 10%가 나면 끝 털고 나와서 다시는 주식 투자하지 않는 것. 손실이 나면 어차피 나는 이 돈이 있어서 기분 나빴던 돈이니까 필요가 없어 하고 잊어버리면 그만. 정확히 이 방법. 딱 한 번 수익이 나면 그걸로 안 하는 방법. 다음에 또 하면은 그때부터는 점점 횟수가 잦아질수록 0을 향해 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있어서 기분 나쁜 돈을 가지고 아무 때나 딱 1회를 그냥 있는 그대로 몰빵을 하는 방법. 이거 말고는 확률적으로 따져보았을 때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덜 잃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가장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너무 슬프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소 과장되고 침소봉대된 이야기가 있을지 몰라도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확률적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는 이 지구상에 없고 어느 누구도 이 확률적 범주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것을 이기는 전문가 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오늘 객장에 나가서 처음 계좌를 개설한 사람이나 저처럼 방송 강연을 이렇게 하고 마치 전문가 고수인 양 행세하는 사람이나 확률은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중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1년 만에 난데없이 수십 배, 몇백만 원으로 갑자기 몇십억을 만들고 또 어떻게 주식 투자 대회에서 1000%, 2000% 수익을 내는 사람은 왜 생기느냐? 그 사람은 비법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저에게 입공을 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복권을 당첨을 하든 어떠한 것을 하든 보통 주택복권을 하면 그 확률이 약 2400만 분의 1입니다. 당첨 확률은. 그런데 매번 복권은 그 2400만 분의 1이라는 어마어마한 확률을 뚫고 당첨자가 나타납니다. 항상 당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 분의 1에 넘는 확률이라는 것은 주식으로 치면 우리가 동전 던지기 게임으로 치면 무려 동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20번, 16번을 계속 던져서 계속 앞면 뒷면에 맞출 수 있는 확률에 해당되는 것이고 주식 투자를 했을 때 10번, 20번을 내가 종목을 사기만 사면 상한가, 사기만 사면 상한가, 사기만 사면 대박이 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런 사람이 꼭 주택복권이 한 번 당첨할 때마다 1등이 나오듯이 그런 사람이 확률론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같은 확률을 반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투자대회에서 1등한 사람들이 왜 500원짜리 SNS 서비스를 하거나 왜 그 사람들이 장중에 실시간으로 종목 매매 정보를 보내주겠다고 분당 200원씩, 분당 500원씩 돈 받는 프로그램으로 핸드폰을 메시지를 보내겠습니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번 성공했는데 내가 어느 날 동전 던지기 대회에 나가서 16번을 연속 맞췄는데 1회 대회에서 나는 맞췄기 때문에 제2회 동전 던지기 대회에서 또 우승할 것이라고 동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을 나서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절대적으로 다른코 불가능하고 우리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전문가, 이 세상의 고수, 세상에 누구든 잘났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고백성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이 대박을 찾는 황금률을 찾아다니는 이 무수한 나비와 같은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내가 알기 때문에 나한테 돈을 맡기면 종목을 찍어주겠다.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쓴 책 한 권 읽어보면 당신 잘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전직 교사, 잘 나가는 변호사, 저 같은 돌팔이 의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고
절대로 주식 투자는 50대 50의 확률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나가야 이 시장이 공평해집니다. 정의가 서고 도덕이 이렇습니다. 말이 너무 거창하지만 반드시 그러합니다. 만약에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나는 50%의 확률을 벗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전문가 고수가 있다면 그분이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한국 금융시장을 제패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자금을 다 끌어모아서 우리 유사일에 최대의 자금을 굴리는 큰 손으로 굴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모 개그 프로에 나오는 것처럼 당신을 최고 대한민국 부자로 임명합니다 하고 제가 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럼 백발양보에서 지금 제 말이 억측과 궤변으로 들리신다 하더라도 제가 백발양보에서 그럼 제 말이 엉터리라 손 치더라도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치니까 한번 제 말을 믿는다면 그러면 당신 말대로 내 믿어주겠다. 50대 50이다. 그러면 현재 주식 투자에서 잃어버린 나는 죽어야 하나?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망했던 나는 회복할 길이 전혀 없고 회생할 길이 없는가? 당신 같은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 같은데 당신이 고백성사를 하고 나는 내일 시장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이제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희망도 없고 정말 누구처럼 대전의 누구처럼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출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으면 아무리 그 길을 가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가시밭길을 밟으면서 발에 성치기만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많은 이론들, 이치들, 방법들, 기법들, 비법들, 황금률들, 고수들의 대박들의 누구들의 이야기들, 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노트에서 외우고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고 실험하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려는 주식 투자하려는 이 방법 자체를 원점으로 돌아가서 출발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을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제로인 사람과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렇게 보니까 결국 공이더라.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과의 차이는 출발이 다릅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 관련된 이 수많은 잡다한 내용들을 다 접하고 내가 깊이 생각해보고 사고를 해보고 사례를 해보아도 이것은 결국 공이고 MT고 라이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바닥, 이 제로 상태, 이것은 이제 갓 시작하는 제로 상태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같은 제로에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출발해서 험난한 여정을 돌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지 험난한 여정을 돌아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외람되지만 강좌를 해오면서 지내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면서 어느 누구도 내일의 시장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그 이해를 만약에 못 하셨다 하더라도 이 방송을 들은 분 100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 진심을 알고 제 말에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한 분만이 계신다면 저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동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같은 제로는 제로인데 서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 다시 얘기를 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확률을 높이자. 어떻게 하면 확률을 높이는가? 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투자는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50%의 수익이 확실히 날 수 있는 자리에
승부해라. 우리가 개인의 이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가 강할수록 동전을 던져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슬치기 놀이를 할 때 홀을 쥐고 있는지 짝을 쥐고 있는지, 내가 짝을 쥐면 상대는 벌써 이 녀석이 짝을 이번에는 줄 거야라는 걸 알고, 이번에는 홀을 내야지 하고 홀을 쥐면 또 이 녀석이 홀을 질 거야라는 것을 이미 알아채는 무서운 상대, 이 시장이라는 강한 상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먼저 반영해버리는 상대, 내가 시장을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공포 분위기마저 반영해서 지수를 만들어가는 그 시장, 나라는 존재를 삼켜버리고 녹여버리는 그 시장이라는 엄청난 적을, 그것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검은 돌을 질지 흰 돌을 질지 홀을 질지 짝을 질지라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면 못 이긴다는 거죠.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무심무공으로, 무념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패를 알면, 좋아, 기다려, 뒤로 돌아서서 딱 보고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 보고, 앞면이면 짝 지고 나오고, 뒤에서 보고 동전이 뒷면이면 홀 지고 나오면 상대는 모릅니다. 상대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습관을 가지고 이 녀석 이번에 홀일 거야 짝일 거야 라고 상대가 계속 예측을 하고, 그것이 수급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시장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리포트를 보는 것, 이것이 수급이고 이놈이 바로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가 곧 나이고 내가 곧 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가지면 곧 적에게 내 마음을 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동전을 보고 확률에 맡겨라. 상대가 강할수록 확률에 맡겨라.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의 최고의 근가업조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많이 하면 50%가 아니고 반드시 주식 투자는 전체 최후의 결과는 제로를 향해서 간다. 때문에 시장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인해서 부자가 생기는 속도보다는 주식으로 인해서 거지가 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부자가 됐던 사람들도 결국 거지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잃어서 거지가 되든 수수료를 떼면서 거지가 되든 결국 제로를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요 고비마다 최대 50%의 확률을 주는 지점을 아껴뒀다가 그 지점을 공략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일단 50%의 수익을 내는 지점이라는 것을 인정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지점에서 최소한 이렇게 갔을 때 여기 지점은 1을 확률이 7, 3, 1을 확률이 7이다 이런 자리 말고 탁 이쯤 되면 이게 이제 5대5다 이런 자리를 찾아내서, 만약에 50%의 확률만 보장된다면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이 원칙으로 도전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지점에서 50%의 확률에 승부를 했는데 다행히 내 예상대로 시장이 올라주면 10%, 20%의 수익을 취할 수 있고, 내 예상과 반대로 갈 때는 1%의 신속히 도망가 버린다면 50대 50의 확률이라 하더라도 나는 그 경기를 10번은 할 수 있다.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 50%의 자리만 찾아내서, 혹은 그 50%의 자리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보는 비슷한 자리라도 찾아낸다면 그것에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원칙으로 간다면 주식 투자는 이길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주식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묻죠. 자네가 50대 50이라 되는 50%의 확실한 자리라고 이야기하면 이 50%의 자리라고 내가 들어간 그 자리가 진짜 50%의 확률이 보장된 자리일지 아닐지, 그 확률도 50% 50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시장의 차트 안에서 여기도 전부 50대 50의 확률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거창한 이론으로 파동, 각도, 추세, 별의 별소리, 기본적 분석, 별의 별소리로 현 지점을 예측하려고 드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고등사기를 치지 말고 항상 현재 자리가 주가가 현재 시장의 수급이 말해주는 자리라는 점을 인정하고 내가 준비된 지점에서, 즉 돈이 남아서 여유자금이라 못해서 남아서 기분 나쁘고 이 돈이 있어서 나는 머리 아파 죽겠어, 이런 돈을 가지고 50대 50의 확률로 매매를 하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는 방식으로 가야만 한다. 이것이 기법이라기보다는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이죠, 본질. 이 본질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은 생겨날 수 있겠죠. 물론 당신은 그러면 이 50대 50의 확률 이 자체만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느냐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아직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과 같은 영에 있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이만큼의 거리를 갔기 때문인데 그럼 내가 말하는 이 50%의 확률의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라는 것, 역배열의 끝에서 예를 들어서 작년 여름에 삼성전자가 저점일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었던 어떤 자신감이나 요즘 얼마 전에 제가 KT 같은 종목이 그럴지도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근거는 뭐야? 이것도 그럼 방송에서 당신이 고등사기를 친 거냐? 어차피 이것도 50대 50이고 50대 50이니까 에라 한번 떠들어보고 맞으면 50% 맞은 거고 틀리면 에라 50% 틀린 건데 확률 50%에 걸고 스타가 되든지 바보가 되든지 하자, 이런 확률로 말했는가? 그것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아무런 의미도 없고 50대 50이고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해놓고 너는 또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것은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와 맥을 아는 것인데, 그 자리와 맥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로서 글로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로서 글로서 전해진다면 그것은 길이 아니고, 길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길은 꺼내서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길은 따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은 내가 걸어가보고 길인지 아닌지 경험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50%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 거대한 진리적 명제, 이 사실을, 이것을 진리다, 이것을 명제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동의하지 않은 채로 시장에서 내가 예측하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주식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내가 맞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런 식의 헛된 노력과 무모한 노력을 아무리 해봐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룹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는 가운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수익은 길게 가고 손실은 짧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고, 그 요령이야말로 노회한 경륜일 수 있고 어떤 넓은 세상의 경험이나 판단이나 현명함일 수 있고 혹은 침착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투자자가 갖춰야 될 덕목은 이런 고등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 저를 포함한 이런 망고의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거나 속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고 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무심의, 무공의, 무념의 상태에서, 무상의 상태에서 나를 믿고 냉정하게 가야 할 길을 바로 찾는 것, 그것이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이 길이라고 알려준 것은 절대로 길이 아니고 내가 찾아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은 보여지는 길이 아니라 내가 동물적으로 감각으로 찾아 나가야만 하는 길, 대응해 나가야만 하는 길, 내가 부딪히면서 느껴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무엇인가 황금을 찾겠다는 그런 망상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건전하고 파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나를 찾고 내 삶을 찾고 내 인격을 찾고 나의 모든 것을 찾은 다음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간의 긴 시간에 어떤 강좌에 대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